오늘 흉부외과 첫날 실습 돌고 왔고요. 흉부외과는 가슴 쪽에 수술하는 외과로 이제 폐나 심장 둘 다 수술을 합니다. 이외에도 흉선이나 흉추 쪽에 생긴 암들을 수술하기도 합니다. 흉부외과 실습하고 있는 지 이제 이틀 됐고요. 오늘 개심술이라는 걸 보고 왔어요. 오픈 하트 서저리라고 해서 심장을 정말 열어서 하는 수술인데 저도 학생이라 잘 모르고 오늘 처음 봤는데 진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온몸을 거치고 온 정맥들을 바깥으로 빼서 그 정맥에 산소를 주고 그 산소를 받은 정맥은 이제 동맥이 되겠죠. 그 동맥의 피를 대동맥 쪽으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피가 심장을 거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심장에 약물을 줘서 심장을 아예 멈추게 만들어요. 그렇게 피를 바깥으로 빼서 산소를 넣어주니까 한동안은 수술받는 환자한테 심장도 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랑 폐가 아예 기능을 하지 않은 채로 거의 한 4시간, 5시간 정도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뜯어서 고치고 뭐 꼬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심장에다가 피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절로 심장이 피를 받으면은 다시 뛰게 되더라고요. 심장과 폐가 기능하지 않는 그 4-5시간 동안 환자가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게 한다는 이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배우고 있는 학생일 뿐이니까 좀 더 공부해보고 이제 다음번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던 도중에 하신 말씀인데 좀 인상이 깊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를 때 모른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이 많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남들에게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아는 척을 해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 또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일례로 백혈구 수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백혈구 수치는 원래 4,000에서 12,000까지가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2,000이 넘었을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교수님께서 아래에 있는 레지던트한테 물어본 거예요. 수술 다음날에 백혈구 괜찮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레지던트는 그날 수치가 한 7,0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교수님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에 교수님께서 레지던트한테 오늘은 백혈구 수치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수술 받은 환자 백혈구 수치 괜찮습니다 8,00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수술 3일차 되는 날에 레지던트가 수술받은 환자의 백혈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교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수술한 환자 오늘 3일차인데 백혈구 수치 어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레지던트는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에 7,000이었고 둘째 날에 8,000 정도 됐으니까 비슷한 수치로 교수님께 예 오늘도 한 8,000쯤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교수님께서 그 수치를 듣는 순간 적어도 감염은 아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레지던트에게 감염이랑은 상관없이 수술 후에 치료해야 될 처치들을 시킵니다. 그 환자 내일서부터는 병동에서 좀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라고 해 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수술 후에 물 빠지라고 꽂아놨던 관에서 계속 농이 나오는 거예요. 농이 뭐냐면 그 여드름 짰을 때 나오는 그 노란색 약간 꾸덕꾸덕한 액체 같은 게 나오는 걸 이제 농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염이 됐을 때 그런 농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3일째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3일째 수치가 18,000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환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폐혈증 진단을 받고 사망의 위험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얼버무린 것 때문에. 못 봤다고 하고 그냥 혼나면 되잖아요. 혼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면 되는 건데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다고 했을 때 그 후환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자신의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내면서 모르는데 아는 척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모른다고 하면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좀 얼버무리면서 그냥 알지 라고 넘어갔거든요. 때로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고 넘어가는 것도 틀린 방법이 아니고 맞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는 남들에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는 입장에서 아는 척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것이 정말 많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겸손해지려고 합니다.